네, 6주차 2강을 또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먼저 시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예. 음, 상적 이론에다가, 경로 우대, 경로 목표 이론, 경로 목표 이론은 오하이오의 상한 이론과 동기부여의 기대 이론을 결합하여 호서가 제시한 이론으로 다양한 가업에 대해 수단적 리더십과 지원적 리더십을 하이자의 행동 간의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즉, 하이직 구성원의 업무 환경에 맞춰 리더의 행동 유형이 조절되고,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더 높은 노력 동기부여 성과 및 만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목 경로 목표 이론의 핵심은 수단적 리더의 행동을 비구조화된 가업에 종사하는 하위직 구성원들을 위해 더 효과적이고, 지원적 리더의 행동은 하위직 구성원들이 구조화된 일상적 가업을 수행할 때 높은 만족을 가져온다고 한다는 것이 다. 이 이론은 하위직 구성원의 만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강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경로 목표 이론은 두 가지 상황적 요인과 네 가지 리더십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상황 요인으로: 첫째, 구성원의 능력, 성격 및 동기와 작업 집단의 특성, 작업의 구조화 정도이면; 둘째, 조직 내의 규칙과 절차 등의 포함한다. 리더십의 네 가지 유형으로는 지시적 리더, 리더십, 지지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지시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작업을 계획하고 조정하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면 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유형이다. 둘째, 지원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욕구, 복지 및 안녕에 관심을 기울이고 위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셋째,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넷째,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높은 수준의 수행을 강조하면 부하들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유형의 리더십이다. 이런 네 가지 행동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이 효과적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로, 목표 이론은 단점은 리더의 행동 범주가 너무 포괄적이고 복잡 난해하면 이론의 모형과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도의 검증이 어렵고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다. 어, 허쉬와 브랜차더의 리더십 상황이론. 허쉬와 브랜차더의 리더십 상황이론은 리더의 행동과 부하의 성숙 수준과의 조합을 시도한다. 리더가 먼저 부하의 성숙 수준이 어떠한지를 판단한 후에 리더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들러, 피들러의 상황적 어,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 리더 자신의 특성은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 점과 상반된다. 부하의 성숙도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의 발휘는 첫째, 부하의 성숙도가 낮은 상황일 경우에는 부하의 역할, 목표 등의 설정에서 리더가 매우 지시적인 가압 행동이 효과적이고 둘째, 부하의 성숙도가 중간 정도의 상황에서 리더가 부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하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에 지원적이면 의사결정 과정에 부하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는 관계성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은 부하에게 권한을 대폭 임해 주어 부하의 스스로 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크리스마적 리더십.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는 경우 부하들은 그 리더에게
정서적으로 정하게 강하게 끌리게 되고 리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보통 카리스마적 리더는 추종자들의 욕구, 희망, 가치 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리더의 생각에 따르게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리더에 대한 부하의 반응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과 같다. 카리스마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리더에 대한 부하들의 반응도 중요하다. 부하들이 감정적으로 리더에 빠지고 동일시하려 하면 믿음을 가질 때 카리스마적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에 대한 부하의 반응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 및 비전의 동일시이다. 리더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어야 하고 리더의 신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리더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이다. 무조건 리더의 권유에 순종해야 한다. 셋째, 능력 향상이다. 그래서 마저 리더 밑에 있는 부하들은 리더의 비전을 따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자신들이 능력 있고 강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넷째, 정신적 몰이다. 카리스마적 리더의 개인적 매력 때문에 부하들은 정신적으로 리더에게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부하들로부터 이상의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리더는 카리스마적 리더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거래적 변환적 리더십 이론. 이 이론은 조직의 안정에 초점을 두는지 변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들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한 기관에서 부서마다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서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환경 변화 등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리더십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거래적 리더십은 개인의 이기적이면 개인적인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추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업무상 요구사항에 잘 따르도록 보수지 등을 보상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방법으로 추종자들을 이끌고 동기화시키는 리더십이다. 안정지향적인 리더십으로 업무의 할당, 결과의 평가, 통제 등 일상적인 리더의 행동을 강조한다. 리더와 추종자 간의 사회적, 개인적 가치 효용 관계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적절한 보상 외에 대한 관리, 자유방임 등을 변수로 꼽았다. 전환적 리더십은 개인적 관심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도덕적인 가치와 이성에 호소하여 추종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의 유형이다. 즉,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새로운 비전, 조직 문화 규범을 창출하고 어, 그것이 새로운 현실이 되도록 추종자들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면서 간행을 거부하고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전하는 등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카리스마스 있는 변화 주도형의 리더 활동을 강조한다.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는 카리스마, 영감, 자격, 개인적 배려 등이다. 가치 경제적 리더십은 통합적 관심을 유지하려는 리더십의 이론이다. 키는 조직 리더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기 위하여 리더의 초점을 외부 지향적, 내부 지향적으로 구분하고 다른 한편 통제 위주, 유연성 위주로 구분하고 네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이 리더십에서 의미하는 가치 경쟁적이란 의미는 학력 정응, 목적 달성, 형태 유지, 통합 등의 네 가지 활동이 서로 상반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파슨저 모델을 기초로 하여 사회 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네 가지 네 가지 기능을 의미하고 있는데 어, 정, 목적 달성, 통합, 형태 유지를 나타내고 있다. 리더는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리더십 발휘하는 네 가지 유형의 리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첫째, 학령 정응 방향의 제시자, 목적 달성, 목표 달성과 통합, 동기 부여가, 그다음에 형태 유지는 분석가, 비전 제시형의 리더십은 외부 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면 조직 활동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반면 분석형 리더십은 내부 지향적이면 구조화된 통제 위주로 상반된 가치를 요구한다.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 항상의 가치를 둠으로써 유연성과 비집권적인 특성을 보이나 목표 달성형 리더십은 조직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통제와 규율 위주로 공식적 리더십을 지향한다. 이거 보시게 되면 하위 관리층의 리더십,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관리하고 저축하는 슈퍼바이저로서 일선 요원들의 프로그램 수행을 감독하고 업무를 임하거나 분담하고 일선 요원들에게 충고와 지침을 제공하고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지적해 주면 개인적인 성과를 평가한다. 하위 관리층이 어, 지켜야 리더십 기술은 첫째, 전문 기술이다. 둘째, 공평에 대한 관심이다. 어, 리더십의 유형, 세 가지 기술 유형론, 리더가 적합한 성격, 특성과 동기만 갖추었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보상은 없다. 보장은 없다.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에 관련된 능력이나 기술 또한 구비해야 한다.
다음은 리더가 지켜야 할 세 가지 기술령이다. 첫째, 전문직 기술이다. 전문적 기술은 전문화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 가정 및 기반 기법에 관한 지식과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관련된 도구를 사용하고 장비를 조작하는 능력을 말한다. 전문적 기술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나 실무 담당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게 된다. 둘째, 대인관계 기술이다. 대인관계 기술은 인간의 행동과 대인 상호작용, 가정에 관한 지식, 타인의 언행을 보고 그의 감정, 태도 및 동기를 파악하는 능력,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타인과의 효과적이고 협조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등을 말한다. 셋째, 개념적 기술이다. 개념적 기술은 일반적 분석, 능력, 논리적 사고력, 복잡하고 애매한 관계성들 속에서 개념을 찾고 이를 개방하는 능력이다. 아이디어 생산과 문제 해결에서의 창조성, 사건을 분석하여 추이를 파악하고 변화를 애초하면 호재와 악재를 발견해 내는 능력 등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전문적 기술은 사물에 관한 것이고 대인의 관계 기술은 사람에 관한 것이며 개념적 기술은 아이디어와 개념에 관한 것이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유형의 기술이 모두 요구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리더십의 수준에 따른 유형. 최고 관리층 리더십. 최고 관리층이란 사회 정책을 사회복지 행정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재정을 획득하면 정치적 지시를 얻어내는 책임을 지고 있는 계층으로서의 조직, 외부의 다양한 이익 집단과 지역사회와 상호 연관을 가져야 하면 조직 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적절히 정하여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최고 관리층이
지녀야 할 리더십 기술을 첫째, 조직의 기본적인 임무를 설정. 둘째, 외부의 이해관계, 집단과 교섭하고 중재하여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 첫, 셋째, 임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 서비스 기술을 선정. 넷째, 내부 구조를 발전시키고 유지. 다섯 번째, 변화를 주도하고 수행하는 것 등이다. 중간 갈증의 리더십. 음, 중간 관리층이란 조직의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계층으로서의 이들을 최고 관리층의 지시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인,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 조정, 평가하는 일을 감당한다. 중간 갈층이 지녀야 할 리더십 기술은 첫째, 수직적, 수평적 연결자로서이다. 둘째, 직원들의 욕구를 조직의 목표에 통합시키는 인간 관계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 음. 하위 관리층의 리더십.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관리하고 접촉하는 슈퍼바이저로서 일선 요원들의 프로그램 수행을 감독하고 업무를 임하거나 분담하고 일선 요원들에게 충고와 지침을 제공하고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지적해주면 개인적인 성과를 평가한다. 하위 관리층의 지내야 할 리더십 기술은 첫째, 전문 기술이다. 전문 기술은 슈퍼바이저가 직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로서 일선 요원들의 업무를 조직하고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공평에 대한 관심이 있다. 승진과 보상을 위해 윗사람에게 이첩하고 비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윗사람을 위험하지 않는 등 공평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슈퍼바이저의 책임은 일선 요원들의 동기부여 및 조직의 일체감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리더십 유형. 지시적 리더십. 전체적인 리더십으로서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는 리더십이다. 리더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소수의 정책 결정 그룹 중심으로 일 처리하면 상대방에게 무엇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서 수행할 것인지
지시하는 방식이다. 구성에 대하여 보상과 처벌의 연속성에서 통제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장점은 통제와 조절이 쉬워 책임 능력이 없는 부하에게 효과가 좋고 위기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나 단점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하,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적대감,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 설득적 리더십. 대화를 통한 쌍방적 의사소통이나 설명을 방식으로 선택하는 유형의 리더십이다. 장점으로는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유발,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적대감을 소멸시킬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임적 리더십. 이임적 리더십은 방임적 리더십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의사 결정권을 구성원들에게 이음하는 형태로서 구성원 스스로가 조직의 목표를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유형의 리더십이다. 이 유형은 부하가 높은 성숙도를 지니고 스스로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할 의욕과 능력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장점은 임무 수행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리더의 지시가 필요 없으나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참여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은 리더의 부하가 함께 의견 교환을 하고 부하 추구에서 업무 수행 능력과 지식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부하의 행동을 주로 촉구한다. 이 유형은 민주적 리더십으로 결정을 함께 함에 있어 부하 직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들을 결정 과정에서 참여시킨다. 이와 같은 리더십의 형태로는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사명감을 부여하여 조직의 목표를 자신의 발전과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조직의 발전 자체가 구성원의 발전이므로 업무 수행 능력도 뛰어남아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경로가 개발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고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날 수 있다는 오해와 불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리더십의 유형 보시게 되면 스타일 차이, 이거 지시적 스타일, 참여적 스타일, 임적 스타일만 초점으로 리더 중심, 집단 중심, 개인 중심으로 됐죠. 리더가 대부분 결정을 내린다. 참여적은 학업자들이 결정에 참여한다. 하여튼, 저,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6주차 2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